안녕하세요. 제이미입니다. 오늘 준비한 논문은 The Devil is in the Neurons 라는 논문인데 이거는 ICLR의 2024년에 나온 논문이에요. 그럼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우선 인트로덕션입니다. Pre-trained Language Models, 보통 PLMs라고 하는데 이것들이 보통 성능이 좋고 범용적이고 일도 잘하고 다 좋죠. 그런데 마지널한 소셜 그룹, 마이너리티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불공평한 바이어스가 있다라고 보통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디텍트하고 미티게이션 하려는 노력들이 바로 AI Fairness 아니면 AI Ethics 이쪽 방향의 연구들인데 기존 연구들을 좀 요약을 해보면은 블랙박스 환경에서는 좀 프롬프팅이라든지 프로빙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문제가 되는지 그런 거를 알아내는 그런 식으로 연구를 많이 했었는데 이것들의 이 프롬프트와 프로빙의 디자인 초이스에 영향을 좀 많이 받는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었죠. 한편 화이트박스 환경에서는 이제 안티 스테레오티피컬한 데이터셋으로 리트레인을 한다거나 파인 튜닝을 해서 이런 것들을 미티게이션하고 했었었는데 아무래도 비용이 많이 들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학습이 들어가게 되면은 카타스트로픽 포게팅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특히 파인 튜닝 같은 경우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게 단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말하고 싶은 거는 이제 새로운 제안인데 소셜 바이어스 뉴런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해당되는 리서치 퀘스천들에 대해서 답을 하도록 어떤 모델을 만든다입니다. 일단 1번 퀘스천 같은 경우는 어떻게 그런 것들을 이 소셜 바이어스 뉴런이라는 거를 디텍트 할 수 있을까? 그리고 2번은 어떻게 미티게이션 할 수 있을까?인데 1번 같은 경우는 이 논문에서는 Integrated Gap Gradients라는 이른바 IG2 IG 제곱이라는 모델을 제시를 했고 이거를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데모그래픽 페어에 대해서 인퍼런싱 로직과 차이를 기준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데모그래픽이라는 건 뭐 성별이라든지 나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거죠. 그것이 예를 들어 뭐 나이라고 치면은 이제 올드와 영 차이가 있었을 때 그것들을 어떻게 인퍼런스 하는지 그 확률값의 차이가 이제 벌어질수록 문제가 있다. 그런 거를 디텍트 하는 방법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고 미티게이션 같은 경우 사실 간단하죠. 이 위에서 IG2가 이제 제곱이 이 디텍트를 해줬으면은 그 해당하는 뉴런들을 그냥 0으로 바꿔주는 일종의 프루닝이죠. 그것들을 이제 애트리뷰팅 뉴런이라고 하죠. 애트리뷰팅이라는 게 이제 어떤 것이 문제가 있는지 그 문제의 원인이 되는 그런 친구들을 애트리뷰팅 뉴런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의 액티베이션들을 이제 활성화 값을 0으로 설정을 해가지고 이제 서퍼레이션을 한다. 근데 그냥 프루닝을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언스트럭처드 프루닝으로. 그래서 그 결과 관찰된 것들이 있는데 나중에 실험 결과에서도 다시 말하겠지만 이 바이어스 뉴런 서퍼레이션 그러니까 프루닝 한 거가 적용된 로버타와 그다음에 애초에 그 학습이 됐던 페어버타 이 두 가지 모델을 좀 비교를 해서 분석을 해본 결과 이 페어버타 같은 경우 좀 설명을 더하면은 로버타에서 이제 안티 스테레오티피컬한 데이터셋을 새로 만들어 가지고 추가로 학습시킨 정확히는 리트레인을 시킨 그런 모델이에요. 여기서 좀 관찰을 해본 결과 애트리뷰팅 하는 그런 뉴런의 수가 자체가 많지가 않다. 그러니까 막 몇백 개의 뉴런이 있을 텐데 그 중에 일부 몇 개, 한 네 개, 뭐 이렇게 정도만 문제가 되고 대부분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리고 그 문제가 됐던 뉴런들이 대부분 깊은 레이어에 있다라는 그런 발견이 있었어요. 깊은 레이어에 있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출력 표면과 가깝다. 그러니까 실제 문장 표현이 발현되는 것 이런 거를 전문용어로 surface realization이라고 하죠. 그런 것과 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 BNS 그러니까 서퍼레이션을 적용한 후에는 이런 보통 정확히는 BNS라기보다는 그 바이어스를 디바이어싱 하려는 그런 노력들을 사용을 하면은 깊은 레이어에 있던 이런 소셜 바이어스 뉴런들이 얕은 레이어로 좀 옮겨가는 현상이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좀 인사이트를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논문의 컨트리뷰션들을 좀 요약을 해보면은 이 PLM에서 소셜 바이어스를 디텍트하기 위해서 IG2라는 방법을 제안을 했고 어떤 누런이 문제가 되는지 특정 지을 수가 있고 이걸 하기 위한 데이터셋을까지 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 두 번째 컨트리뷰션은 이 소셜 바이어스를 미티게이션 하기 위한 BNS 그냥 0으로 바꾼 거죠. 가 있고 세 번째 컨트리뷰션은 디바이어싱을 수행한 후 방금 말씀드린 그런 디스트리뷰션 시프트 같은 게 있었다라는 것들에 대한 관찰 결과 그런 것들이 뭐 깊은 레이어에 있다라든지 그런 좀 것들이 좀 인사이트가 될 수도 있다 피처 워크에서 그렇게 좀 컨트리뷰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약간 이제 메소드로 넘어가기 전에 프리리미너리가 좀 필요한데 여기서 제공하는 이 논문에서 쓰는 그런 정의들이에요. 이 약간의 디스클레이머로 이 방법론 자체는 범용적으로 적용이 가능하긴 한데 사람에 대한 것으로 좀 한정을 지었어요. 결국에는 이 소셜 디바이어싱이라는 거는 사람에 대한 그런 거니까 그래서 그 중에서도 데모그래픽 디멘전인데 그 중에서도 이 아래 표에 나와 있는 것들 이것들에 대해서만 좀 다루겠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 데모그래픽 디멘전의 방향 이 페어 보통 페어로 다 쓰게 되는데 페어들이 어떤 페어들인지 그것도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을 해놨어요. 다 나열을 해놨고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모디파이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는데 저지먼탈 모디파이어 이거 한국어로 표현하자면은 뭐 판단적 아니면은 평가적 그런 뭐 수식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로 이제 편향성을 좀 보겠다라는 건데 요컨대 이제 수식어를 부여를 하고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관찰을 하겠다라는 그런 뜻이죠. 근데 이게 뭐 다 쓸 수는 없으니까 부정적이고 긍정적인 형용사 100개씩 랜덤으로 뽑아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이 6개의 타입을 쓰고 있는데 이제 이거는 긍정, 부정, 부정, 긍정의 차이가 있고 영어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비교급과 최상급이 있겠죠. 그렇게 총 6가지를 준비를 했고 그 예시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lonely라든지 more awful 이런 것들이 다 그런 형용사가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modifier라고 여기서 부르고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정의가 나오는데 이거 뭐 중요한 정의는 아니에요. unfair target이라고 여기서 말하는 것들인데 이제 어떤 데모그래픽 값들 그러니까 뭐 성별이라고 치면은 남자, 여자 이런 것들이 하나의 각각이 값이 되는데 그러한 페어를 이제 unfair target이라고 부르고 이 modifier가 함께 있으면은 이런 것들을 이 트리플렛을 저지드 unfair target이라고 이름을 부르기로 했어요. 뭐 별건 아니고 그냥 이름만 붙인 건데 데모그래픽 디멘전이 예를 들어 젠더라고 쳤을 때 이제 어떤 값 실제로 데모그래픽 값들은 메일이거나 피메일일 수 있고 저지먼털 모디파이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부정적인 그런 비교급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줬으면은 실제로는 여기에 뭐 레이지어라든지 론리어 같은 것들을 하나씩 대입을 해가지고 평균을 내겠다 그런 페어에 대한 트리플렛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실 제일 중요한데 이 인테그레이티드 그레디언트가 뭔지 알고 있어야 해요. 이거 같은 경우는 XAI, Explainable AI의 대표적인 테크닉 중 하나죠. 대표적인 테크닉이라고 치면은 샤플리 밸류를 사용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LRP라고 부르는 Layer Wise Relevance Propagation 테크닉이 있고 그리고 이 IG 같은 경우는 Integrated Gradient라고 해서 뭐 결국엔 얘가 원하는 것은 인풋의 어떤 부분이 얼마나 그 아웃풋에 영향을 끼쳤는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근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현을 하냐면은 인풋을 베이스라인, 여기서 베이스라인이라는 거는 쉽게 말해 0이에요. 0부터 이 베이스라인 인풋 값까지 그것을 인터폴레이션을 해요. 예를 들어 인풋 값이 3이라고 치면은 0, 1, 2, 3 이런 식으로 인터폴레이션을 한 중간중간 인풋들을 쫙 펼쳐놓고 모델 추론 결과 예를 들어 이미지라고 치면은 어떤 이미지를 뭐 강아지로 분류할 때 필요했던 그 결과 값을 이제 인풋에 대해서 각 부분이라는 거는 뭐 이미지로 치면 픽셀이겠죠. 얼마나 영향을 끼쳤는지를 그레디언트를 통해서 계산한다라는 방식인데 이 식은 아래와 같이 되어 있고 그래서 i가 이제 몇 번째 i 번째 픽셀을 뜻하는 거고 x가 이미지를 예시로 들면은 그리고 x 프라임이 이제 변형된 그 이미지에 변형됐다라는 게 베이스라인을 뜻하는 거죠. 여기서 베이스라인. 그래서 베이스라인부터 이제 원래 인풋까지 이제 쭉 변화를 시켜가면서 그 변화 됐을 때의 이 인풋 뉴런이 어떻게 영향을 끼쳤는지를 미분한 값을 이제 적분을 해가지고 이렇게 값을 구한다라고 하는 건데 굳이 이런 적분을 하는 이유가 이 액티베이션들 그러니까 액티베이션 레이어를 걸치고 났을 때 뭐 렐루 같은 거를 쓰는 경우 그렇게 세츄레이트가 돼 있으면은 평범한 그레디언트는 0이 나오게 됩니다. 렐루에서 음수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좀 그런 경우가 있겠죠. 그리고 이 그냥 그레디언트 같은 경우는 로컬한 변화에 굉장히 민감한 그런 좀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컨텍스트를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굳이 그레디언트로 그냥 그레디언트 의미 자체가 인풋에 대한 아웃풋의 변화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레디언트를 굳이 또 적분까지 해서 하는 이유가 이러한 두 가지 이유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예시를 하나 들고 왔어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인풋을 베이스라인부터 인터폴레이션 한다라는 게 이 여기 그림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베이스라인은 보통 0벡터를 사용을 하고 그 이미지에서 0벡터는 흑백 이미지를 뜻하겠죠. 흑백 이미지부터 차근차근 알파 값을 올려가지고 원래 이미지까지 인터폴레이션 여기서 6장을 만들었어요. 6장을 만들고 각각의 이제 한 케이스를 집어가지고 여기서 한 픽셀씩 그 아까 IG 식을 계산을 해가지고 이것이 얼마나 이 이미지를 강아지로 분류하는데 영향을 끼쳤는지 그 값들을 쭉 누적을 시켜가지고 그 적분을 해서 값을 내는 거예요. 전체적인 값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아래와 오른쪽과 같은 히트맵이 그려지겠죠? 픽셀별로 그것들을 측정을 했으니까. 그러면은 이 뭐 좋은 예시는 아니긴 한데 이 히트맵을 봐서는 뭔가 이 눈, 코, 입 같은 거를 조금 보면서 얘가 강아지로 분류하려는 노력을 했다. 그래서 강아지를 분류할 때 눈, 코, 입이 좀 중요하다. 뭐 그런 느낌의 결론을 낼 수 있는 게 이 IG라는 방법이에요. 그럼 이제 이 논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IG2는 무엇이냐 하면은 Integrated Gap Gradients인데 사실 이 방법론 자체는 이 페이지 하나가 끝이에요.
우선은 소셜 바이어스 같은 경우는 항상 페어로 비교를 해야 된다라고 조금 깔고 있어요. 이거는 꼭 그런 건 아닌데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가정을 좀 했었고, 페어로 비교한다라는 거는 쉽게 말해 성별이면 남자 여자, 아니고 나이대라면은 뭐 젊은 층, 노년층, 이거를 비교를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비교를 한다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그냥 모델의 프레딕션 로지스 값이 아니고 값의 차이를 바이어스한 정도다라고 측정을 하는 것으로 이제 이 논문에서는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좀 아쉬운 거는 이제 버트 계열 모델만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버트 계열을 쓰고 있기 때문에 버트에는 마스크 토큰을 집어넣고 그 마스크 토큰이 무슨 단어가 될지를 맞추는 식으로 인퍼런스를 하죠. 그래서 마스크 토큰에다가 이제 데모그래픽 값으로 추정할 확률, 이것을 이제 이 차이 값을 측정할 그거를 사용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식을 보면은 특정 뉴런 값을 조작했을 때 여기 보면은 W가 있는데, 이 J번째 L번째 레이어의 J번째 뉴런이 WLJ예요. 이 뉴런 값을 조작을 했을 때 특정 데모그래픽 값이 나올 확률을 이제 계산하는 게 이 식이에요. PX. 그래서 X라는 인풋이 들어가고 거기에 마스크 토큰이 이 DI, 뭐 아까 같은 경우 남자 여자 DI가 나올 확률이 뭐 얼마이다. 근데 이때 내가 L번째 레이어의 J번째 뉴런은 값을 특정 값으로 이 햇으로 조작을 했을 때 이 마스크 토큰이 DI가 나올 확률이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뭐 두 오퍼레이션 같은 그런 개념인데, 아무튼 여기서 생략을 하고, 그리고 이 두 가지 데모그래픽 밸류에 대해서 이 값의 차이에다가 아까 설명드린 인테그레이티드 그레디언트를 적용을 시켜가지고 그거를 보겠다라는 거예요. 여기 그 W 바라고 되어 있는 거는 원래의 값이에요. 원래 버트 계열은 프리트레인드 모델이잖아요. 프리트레인드 모델에서 원래 있었던 뉴런의 원래 값, 그거 자체가 W 바고, 그 뉴런 값을 이제 대충 뭐 0이라고 치고 0부터 이제 원래 값까지 쭉 알파가 0부터 1까지 올라가죠. 쭉 올라가면서 이 두 데모그래픽 밸류를 추론하려는 이 값의 차이를 이제 얼마나 영향을 끼쳤는지 미분한 값을 적분을 해서 전체적인 이 뉴런의 영향도를 측정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W 바가 앞에 개수로 붙은 이유는,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이미지로 생각을 하면은 이미지가 그 흑백 베이스라인인 경우랑 원래 이미지인 경우랑 둘 다 검은색이면은 그 부분은 별로 영향을 주지 못하겠죠. 그런 것들을 좀 보정하기 위함이기도 하고, 이게 미분식을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은 이게 필요하다라는 게 이제 분모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좀 식이 나온 그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서 여기 앞에 개수가 붙은 거고, 이거는 전개를 해보면은 좀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실험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실험 같은 경우 데이터셋을 우선 만들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아래 예시가 이제 보여지는데 템플릿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 GPT 3.5를 이용해서 양을 분리기를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같은 템플릿인데 이제 총 17가지 베리언트가 있고, 이 예시를 보면 아까 설명했던 IG2가 다 이해가 가실 건데, 뭐냐면은 The gender of this lonely person is mask라고 문장을 줘요. 그러면은 이 젠더라는 데모그래픽 디멘전에서 론리한 그런 모디파이어를 제공을 했을 때 이 person이 이제 뭐 메일이냐 피메일이냐 이렇게 추론을 하겠죠. 그럼 메일로 추론할 확률, 피메일로 추론할 확률, 그 차이가 이제 IG2로 계산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어떤 특정 뉴런 값을 0으로 줬을 때의 이 메일로 추론될 확률, 피메일로 추론될 확률의 차이, 그리고 그 값을 뭐 0.1로 줬을 때의 차이, 이런 것들을 쭉 계산을 해가지고 좀 평균 비슷하게 적분을 내면은 그것이 바로 그 뉴런의 이 뉴런이 얼마나 이 젠더라는 데모그래픽 디멘션에 네거티브한 그런 바이어스가 있는지를 측정해주는 지표가 되겠죠. 그러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실험은 9가지 데모그래픽 디멘션, 아까 나왔던 그 친구들로 진행을 했고, 이 뭐 이제 디멘션에 따라서는 언페어 타겟 자체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이제 인종 같은 경우는 뭐 이제 흑인 백인도 있지만 히스패닉 아메리칸 이런 차이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적절하게 한 뭐 디멘션별로 적절하게 골라가지고 여기서 만들어 놨고, 이 개수가 좀 중요한데 이제 템플릿이 총 17개 베리언트가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저지먼트 같은 경우는 긍정 부정이 있고, 그리고 이제 비교급과 최상급까지 있으니까 총 6종이 있고, 형용사를 랜덤하게 100개씩 고른다고 했으니까 총 1200개씩 그렇게 있게 됩니다. 이 언페어 타겟별로. 데이터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게 이제 이 숫자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이 20만 개 정도의 데이터를 사용을 했다, 그래서 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도로 했다라는 걸 주장을 좀 하려면은 이 정도의 숫자가 좀 나와줘야 된다라는 그런 거를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고,
그럼 이제 정말로 잘 찾았는지 베리피케이션을 좀 해야겠죠. 여기서 이 소셜 바이어스 뉴런을 찾다라는 기준은 어떻게 했냐면은 보통 IG에서도 많이 쓰는 방식인데 이제 이 IG2 값이 일정 값 이상이면은 일정 값 이상이다라는 게 차이가 어느 정도 나기 시작하면은 거기서 그 뉴런이 문제가 되는 뉴런이다라고 이제 기준을 삼겠다라는 그런 얘기인데 이 일정 값이라는 거는 IG2 값을 전체적으로 다 계산을 해봤을 때 그거의 최대값에 이제 0.2배 했던 거 최대값이 예를 들어 뭐 5다 그러면은 이제 뭐 한 1이 되겠죠. 그거 정도를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이거보다 큰 갭을 보여주는 그런 뉴런들은 문제가 된다라고 체크를 하는 거죠. 그러한 뉴런들을 이제 0으로 설정을 하는 게 아까 말했던 인트로덕션에서 나왔던 바이어스 뉴런 서프레션이라는 방법이 되겠죠. 그냥 프루닝이죠. 그럼 정말로 잘 찾았는지 이제 한번 실험 결과를 보도록 하죠. 그래서 아까 방금 말한 기준으로 IG2를 이용을 해가지고 찾은 후에 해당 뉴런을 0으로 바꿨을 경우, 그리고 2배로 늘렸을 경우, 그리고 찾은 랜덤 말고 그냥 찾은 뉴런 말고 랜덤한 뉴런에 대해서 조작을 한 경우 마찬가지로 0배 0으로 바꾼 경우, 2배로 바꾼 경우 이렇게 같이 비교를 했어요. 이건 대조군 실험이죠. 그랬을 때 이 아래와 같은 이 결과가 나오는데 이 Y축은 이제 기존 갭 값 대비 변화율이 어떻게 됐는지 그거를 조작하기 전과 후에 대해서 말한 거고 서퍼레이션과 앰플리파이에 대해서 조작을 하기 전과 후에 차이를 보여준 거고 보면은 랜덤한 친구들은 변화가 별로 없는데 이제 이 IG로 찾은 이 소셜 바이어스 뉴런 같은 경우는 변화가 크다라는 걸로 알 수가 있었죠. 근데 변화가 그냥 큰 게 아니고 앰플리파이어를 했을 때는 갭이 더 커지고 서프레이서를 했을 때는 갭이 작아지는 방향으로 좀 올바르게 그런 변화가 있었다라는 그런 실험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 디바이어싱 같은 경우 이밸류에이션 자체를 또 따로 해야 되는데 이 스테레오셋이라는 데이터셋이 있어요. 이걸 활용을 해서 이제 그 디바이어싱 이밸류에이션을 했는데 이 마스크 토큰 쓰는 버트 방식이기 때문에 인트라 센텐스 인스턴스들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거는 스테레오셋이라는 데이터셋 검색해 보시면은 이게 뭔지 뭐 인터 센텐스와 인트라 센텐스가 무슨 차이인지 거기 나오고 이제 예시를 좀 들어볼게요. 인트라 센텐스 인스턴스 같은 경우는 아래와 같이 네 가지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컨텍스트가 이제 그 심리학자는 파티에서 마스크 이렇게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마스크가 독선적으로 나올 확률이 있고 자선적으로 나올 확률이 있고 바나나로 나올 확률이 있겠죠. 이것들을 각각의 확률값을 측정을 해가지고 비교를 하는 식으로 이 좀 바이어스가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옵션이 스테레오티피컬한 그런 옵션이고 두 번째 옵션은 안티 스테레오타입이고 세 번째 옵션은 unrelated 이건 대조군이죠. 그래서 관련이 없는 거라는 거고 이제 좋은 케이스 같은 경우 1번이 2번보다 더 많이 나오면 안 되겠죠. 비슷하게 나와야 좋은 모델이겠죠. 바이어스가 덜려 있는. 그리고 3번은 이제 좀 확률 자체가 낮아야 이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랭귀지 모델이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옵션 3번은 대조군으로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활용을 해가지고 이 이밸류에이션 매트릭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일단은 첫 번째가 LMS라고 부르는 건데 이거는 아까 같은 경우 스테레오타입과 안티 스테레오타입의 그런 옵션들이 나올 확률이 unrelated보다는 높아야 된다. 라는 그런 매트릭이에요. 그러니까 정상 작동을 하는지라는 그런 그 지표인데 unrelated보다 높아야 하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무조건 다 높은 게 가장 좋은 케이스죠. 높을수록 좋은 수치고 이상치는 100%예요. 그리고 또 SS라는 스테레오타입 스코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스테레오타입으로 나올 확률이 안티 스테레오타입보다 높을 확률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두 개가 구분이 안 되는 게 좋은 모델이기 때문에 50%에 가까울수록 좋은 값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좀 섞어가지고 아이디얼라이즈드 캣 스코어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거는 이 iCat이라는 거 검색을 해보시면 나오는 건데 이거는 쉽게 말해 그냥 이 두 개를 섞은 거예요. 그래서 LMS가 100이고 SS가 50일 때 가장 이상치죠. 이 둘 다 이상치일 때 100이 나오고 이제 둘 다 안 좋을 때 이제 0이 나오는 그런 식으로 이 높을수록 좋은 이상치는 100인 그런 스코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세 개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밸류에이션을 하게 되었는데 실제로 이제 이 논문에서 제시한 방법을 했더니 이제 아이캣 기준으로 제일 좋은 이제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를 달성을 했다라는 건데 여기서 좀 비교를 해봐야 되는 모델 중 하나가 유니온 아이즈라는 건데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아이즈를 사용한 모델이에요. 페어 단위로 차이를 줄이는 게 아니라 그냥 뭐 그 어떤 데모그래픽한 바이어스가 있는 것 자체를 IG로 측정을 해가지고 걔네들을 이제 미티게이션 BNS로 서퍼레이션을 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스테레오티피컬한 차이를 줄이는 그런 방법이 아니고 그냥 스테레오티피컬한 말 자체 그런 요소가 있는 말 자체를 그냥 아예 안 해버리는 식으로 작동을 하는 모델이에요. 그래서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이 SS 자체는 성능이 그러니까 스테레오티피컬한 그런 부분에서는 페어한데 그냥 랭귀지 모델로서 자체의 성능이 좀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게 있었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페어버타가 당연히 로버타보다 성능이 좋긴 한데, 페어버타는 리트레이닝을 전체를 다 해야 되고, 이 논문에서 제시하는 방법은 이제 트레이닝이 필요 없기 때문에 좀 더 스피리어한 포인트가 있다, 더 장점이 있다라고 좀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 분석을 좀 보면은 이 디스트리뷰션 시프트가 있다라고 여기서 주장을 하는데, 아까 인트로덕션에서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대부분의 소셜 바이어스 뉴런은 깊은 레이어에 다 배치가 되어 있는데, 이제 특히나 로버타와 페어버타를 비교를 해보면은, 페어버타는 로버타에서 리트레이닝을 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같은 모델 출신인데, 이게 이 여기 비교해 보면은 여기서 이 보라색과 핑크색을 보면은, 보라색에 있는 이 깊은 뉴런 레이어에 있는 소셜 바이어스 뉴런이 조금 더 핑크색에서는 앞쪽으로 이동한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숫자가 줄어드는 건 아닌데, 약간 이 위치가 얕은 층으로 옮겨가는 식으로 이게 페어한 거를 발현을 시킨 것 같다라는 그런 인사이트인데, 이 인사이트에서 뭔가 뭘 느껴야 될지 약간 애매한 그런 감은 있는데, 뭐 아무튼 그런 인사이트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데모그래픽 디멘션 중에서 이제 인종 같은 경우 여러 가지 가장 많은 바이어스 뉴런을 지니고 있다. 그러니까 서프레스를 많이 했어야 했다라는 그런 관찰이 좀 있습니다. 그걸 평균 4개 정도만 서프레이션 하면은 충분하다라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는 언어에 따라서 조금 다를 것 같아요. 뭐 한국어는 좀 더 예를 들어 성별이 더 문제가 많다라든지 그런 차이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말했던 이 언페어 타겟, 저지드 언페어 타겟 JUT 단위로 분석을 한 건데, 이제 같은 JUT, 그러니까 같은 문장인데 템플릿만 다른 경우, 프롬프트 템플릿만 다른 경우, 그런 경우는 바이어스 뉴런들이 아래 수치가 나오는 것처럼 많은 바이어스 뉴런들이 겹치고, 이제 그 JUT가 다르면은 안 겹친다. 그러니까 컨시스턴트한 결과를 내보이고 있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리고 프롬프트에 따라서 영향이 적다라는 게 신텍스보다는 정말로 시멘티컬한 바이어스가 더 영향이 크다라는 거를 좀 정량적으로 보여준 그런 실험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하자면은, 요약을 하면은 말했던 것처럼 IG2라는 걸 제안을 했고, 이걸 측정하기 위해서 데이터셋을 제작을 했고, 그리고 이 IG2에서 얻어낸 그런 뉴런들을 억제하는 BNS라는 방법을 제안했고, 조금 인사이트를 제공을 했다라는 게 컨클루션이고, 이 논문에서 말하는 리미테이션 같은 경우는 BNS가 이제 그냥 뉴런 값을 0으로 바꾸는 것 뿐이니까 좀 더 좋은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는 식으로 리미테이션을 썼었는데, 제가 생각한 커멘트는 좀 다음과 같아요. 우선은 뉴런 역할이 독립이라고 가정을 하고 있죠. IG2 같은 경우는 한 번에 하나씩만 바꿔서 그 계산하는 값이기 때문에 각각이 이제 서로 그 상호작용을 하지 않고 독립적이라는 그런 가정이 좀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뉴런 역할이 한계라고 좀 가정을 합니다. 이거는 한 번에 하나씩만 데모그래픽 디멘전을 탐색하는 부분에서 알 수가 있는데, 이런 걸 보통 이제 모노시멘티시티와 폴리시멘티시티 문제라고 하죠. 뉴런 역할이 좀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개의 데모그래픽 디멘전에 대해서 이 뉴런이 역할을 하고 있을 수도 있었다. 그런 좀 가정이 이제 필요하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뉴런의 IG 베이스라인, 인테그레이티드 베이스라인을 그냥 0으로 뒀죠. 바로 0부터 1까지 두면서 그 0 값에서 원래 액티베이션 W 값까지 증가시키는 걸로 IG2를 계산을 했는데, 대부분 다들 이렇게 그냥 뭐 0을 베이스라인으로 써요. 베이스라인이라는 게 기준점이죠. 근데 그렇긴 한데 이 0이라는 값이 딱히 근거가 있는 값은 아니라서 이걸 좀 더 발전시킬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리고 여전히 데이터셋에 의존적이죠. 아까 뭔가 뭐 인용 같은 경우 더 많은 바이어스 뉴런이 필요했다고 하는데, 이 데이터셋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결과일 수도 있고, 영어에 한정된 그런 결과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잘 하려면은 좀 사회과학 같은 데에서 도움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여기서 발표 자료에 사용을 했던 레퍼런스들이고요. 좀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논문은 여기까지 설명을 하도록 하죠.